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불교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의사를 전보다 더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태봉당 자승대종사의 상월결사 정신에 이어 서울조계사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걷기순례를 진행하고 방생법회와 한거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이틀 동안 다양한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등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대에 맞는 수행과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찰출판사에서 5년째 막내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을 통해 직장 생활의 애환과 불교적 극복기를 그려낸 사찰 오피스 무비 더 납작 엎드릴게요 제작진과 배우를 뉴스인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불교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의사를 전보다 더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입장문을 낭독하고 종단 차원의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불교계 반대가 거세지는 않다고 발언한 걸 강력하게 반박한 겁니다. 불교를 향한 왜곡과 표면을 오랜 시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불교 역사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태고종 종교편향 불교율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교육원장 재홍 스님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엔 이승만 기념관 부지로 꼽히는 송현광장 건립만을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진 스님을 예방한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이 사업 협조가 아닌 강행 통보를 하러 왔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상진 스님은 조계종을 비롯한 이웃종단과의 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운공은 아닌 서울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장소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많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해낼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했습니다. 종단 각 기관마다 뜻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존 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새로 기획하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한국불교 제2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종단 분규 사태 이후 5위까지 낮아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의전서열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에 종단협의회나 이런 데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업단 설치와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등 핵심 사업을 펼쳐가는 태고종이 한국불교 현안을 이끄는 제2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주 법우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종단 핵심 사업에 힘을 보태준 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법우사가 속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도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욕심이 많이 들어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무심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최상원 회장, 양인효 수석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직할교구 신도회는 지난 4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원만 회영을 발언하는 등 종단 불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서울 조계사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걷기 순례를 진행하고 방생법회와 하한거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가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을 잇는 상월결사 걷기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11일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걷기 순례지만 이번엔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 7월을 맞아 봉선사를 찾은 겁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걷기 순례에 앞서 조계사 대중을 환영하고 상월결사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봉선사는 7월 달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 연꽃밭입니다. 오늘 순례는 연화장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서 함께 정진하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섭씨 32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지만 사부대중은 차분히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한국 불교 중흥을 염원합니다. 봉선사 일주문에서 출발해 아름다운 연지를 지나 광릉수목원 입구까지 약 4km.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등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개개인의 다짐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정진합니다. 사찰 내외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조계사 종무원들도 순례에 적극 동참해 상월결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봉선사에 와서 아름다운 연꽃과 함께 걷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또 그 상월결사 정신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그 초록색 산림이 그늘이 되어주고 시원하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40분간의 걷기 순례는 봉선사 연지 앞에서 원만히 회항했습니다.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던 광동중학교 불교 학생의 학생들은 즉석에서 공연을 펼쳐 순례를 무사히 마친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걷기 순례에 앞장선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고 상월결사의 목적과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은 부처님법을 통해서 불교 중흥을 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교가 곳곳에 좀 잘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의미를 저는 되새겨 봅니다. 조계사는 걷기 순례에 앞서 하한거 정진 중인 스님들을 위해 과일 등 대중공양을 올리고 연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매달 걷기 순례로 상월결사 의지를 되새기고 안거기간 송광사, 직지사, 봉암사 등을 방문해 선원 대중공양과 방생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이틀 동안 다양한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등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대에 맞는 수행과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교육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교육부장 덕림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호 스님과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학인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출가 사문의 길을 함께 걷는 학인 스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종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수행과 전법을 서로 고민하고 지혜의 원력을 다지자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첩발을 함께 되어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학인 스님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수행과 전법을 머리를 맞대고 문수지혜를 밝히는 법석입니다. 또한 나와 세상을 밝혀가는 원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의 미래인 학인 스님들의 끊임없는 성장이 종단 발전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법의 현장에서 함께 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종단 미래인 학인 스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조계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임을 확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종단은 더욱 발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법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한편 이번 학인 수행 프로그램은 고려대 박진호 교수의 불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활용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조별 토론,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 스님과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법.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평생 청정계율을 실천하며 대중교화에 앞장선 금성당 도견대종사 11주기 달해제가 지난 1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대종사, 전계 대화상 무관대종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 해일 스님은 유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성당 도견 스님은 1925년 강화에서 태어나 1944년 오대산 동대 관음암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해인사 대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13년 7월 법납 70년, 세납 89세로 해인사 극락전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절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든 회사가 되는 순간 그곳은 정글이다. 네, 관세음보살 출판사 송혜인입니다. 교정을 하고 책 편집을 하고 택배를 보내는 사이 하루가 간다. 우리 대인보살은 몇 년 차지요? 5년 됐습니다, 스님. 불교 공부가 많이 됐겠네. 그냥 일하다 보니 얕고 잔잔하게. 사찰 오피스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로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인데요. BTN 뉴스에서는 오늘 출연진, 제작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연출한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각본을 쓴 해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송혜인 역할 맡은 김연교입니다. 네, 더 납작 엎드릴게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사찰 오피스물인데요. 관객분들 중에 줄여서 절피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입사한 지 5년 차인데 후임이 없어서 여전히 막내 5년 차인 혜인을 중심으로 츤데레 대리 태미가 있고 그 위에 카리스마 있는 팀장님이 있고 요 3명이서 일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영화 제작 전에는 책으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과 감독님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고 또 이 영화는 어떻게 탄생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 재직 시절 때 절에 출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할 때 에세이 집필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셨고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책에는 절에서만 알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사유를 담은 글들을 썼는데 감독님께서 글을 쓸 때마다 재밌다, 너무 북돋아 주셔가지고 저도 좀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절에서 절을 할 때 엎드린다라는 행위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합쳐서 써봤고요. 하지만 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기 위해서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엎드리더라도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당당히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뜻에서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고 지었습니다. 김영국 배우님은 MZ 세대이시잖아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연기를 하면서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뭐 이득을 보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은 하지 않고 어떤 선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자신이 되게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친구가 가진 단단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헐렁해 보이지만 이 단단함이 내면에 있는 이 아이를 연기를 잘 하려고 좀 중점을 뒀어요. 네. 그럼 이번 연기로서 사찰 직장인으로서의 간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도 절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 안에도 어떤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사 첫 시작에 어느 곳이든 회사가 되면 그곳은 정글이 된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누구나 회사가 되면 이렇게 정글이구나를 느끼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냥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계속 콩나물을 이제 구내식당에서 먹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막 물어봤었어요. 작가님한테 진짜 그러냐 했는데 진짜 그런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좀 새롭고 신기했어요. 콩나물 분장이라든가 독특한 설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독특한 설정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편안하고 귀엽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인이 자체가 뭐 더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막 우울하거나 뭐 칙칙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내면에 있는 보드라움 안에 고민도 많고 상상력도 많은 친구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 촬영 때 이 영교 배우님께서 콩나물 분장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촬영 때 저희가 또 과거의 인물로 분장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여기 수염 많이 붙이시고 또 밑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독특한 분장도 해보시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1회 엔딩에서 혜인이가 사탕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실 저희가 사탕을 먹어서 그게 녹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 짧은 시간과 그 작은 위로에도 혜인이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좀 위로를 받았고요. 저희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그런 사탕처럼 달달한 위로가 되는 영화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면은 안 과장님이라고 종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맛있는 거 떡볶이 사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 떡볶이를 막 거의 훔쳐먹으면서 침 다 튀기고 네. 그래서 셋이 잔뜩 뿔이 나서 이렇게 커피를 사들고 돌아오면서 안 과장님 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의 팀장님이 한 인생을 이해하려면 그게 얼마나 걸리냐. 평생에도 못한다. 내 안에 미운 마음 갖지 말고 그거 다음 생으로도 이월되니까 그냥 보내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태세의 화합이 이런 팀장님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장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에게 불교란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불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처마 밑에 달린 풍경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상의 어떤 순간을 깨우쳐주는 듯한 소리. 저한테 불교는 포옹 같아요. 제가 어떤 위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얼마나 만에 가든 이제 약간 따뜻하게 품어주고 저는 또 그 온기에 마음을 좀 녹이고 다시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작가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불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불교계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저희 시즌2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교 용어 중에서 시절 인연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장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정서가 녹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교적인 분위기의 글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에세이를 만드는 순간부터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모든 순간 진심으로 촬영했고 영화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분들한테 괜찮다 위로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에 오듯이 극장으로 가셔서 저희 더 납작 엎드릴 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 구절 한 구절을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영화의 메시지랑도 닿아 있는 것 같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통해 그걸 딛고 일어서라는 새로운 창의력,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뭔가 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이 영화 속의 혜인이처럼 그 순간 또 잘 일어나서 그거를 어떤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요만큼의 힘을 영화를 보시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영화에 대한 흥미가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개목했죠? 더 납작 엎드릴게요. 흥행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